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도시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버티며 약사가 되었고,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인생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원치 않게 불륜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서은주는 34살이었고 성격이 밝고 사교성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죠. 약국 손님들이 은주를 보면 다들 사모님은 참 곱고 친절하시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외롭게 살아온 제 인생에 드디어 햇살 같은 여자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약국 개업 2주년을 맞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몇몇 지인들을 불러 소박하게 준비했는데 은주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만 믿고 살 거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곧바로 통화를 끊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친정에서 전화 온 거야. 별일 아니야.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죠. 평소 은주는 약국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은주가 매주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겁니다. 이유를 물으면 서울의 패션 디자인 수업을 다녀와야 해.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새로운 걸 배우려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옷과 장신구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전부 수업 때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약국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참 세련됐네. 어디서 그렇게 배우고 다니시나 봐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주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약국 근처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퇴직한 공무원 부부였습니다. 동네 잔치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은주가 그 부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반갑게 인사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은주에게 뭔가 과거에 감추고 있는 게 있구나 하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토요일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약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길 건너편에서 은주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낯선 이가 아니라 은주가 제게 사촌 오빠라고 소개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은주를 따져 묻자 은주는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괜한 오해하지 마. 우리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그래. 그러면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혹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이웃 부부가 약국에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서은주 씨, 우리 친척 집 결혼식에서 신부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분명히 남편도 함께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시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은주는 그건 정식 결혼이 아니었어. 집안 사정 때문에 위장 결혼식을 한 것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후에도 의심은 증폭되었습니다. 제 누나까지 찾아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 이중 생활하는 거 아니냐? 저는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말, 결국 은주를 몰래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은주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있던 장면을 말입니다. 집안에 생활용품이 놓여 있고 함께 웃으며 장을 보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내가 제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이 이런 배신을 저지른 겁니다. 돌아와 은주를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은주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 집안에서 빚을 다 갚아주겠다 했거든. 하지만 당신이 더 편하고 따뜻해.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빚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 하지만 저와도 가정을 이어가고 싶었다는 모순된 진심. 결국 저는 원치 않았는데도 불륜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주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약사라서 환자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가슴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어. 이제 끝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약국 불이 꺼진 밤거리 앞에 홀로 서 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불륜남이 되어버린 제 인생. 그 뼈아픈 경험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랑과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람과 인생 TV였습니다.